네, 논계 작품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논계 본문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작품의 전체적인 해제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작품의 제재가 되는 논계라는 인물이 임진왜란 때 외장과 함께 자결한 의인이었다라는 점에서 일단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바가 당연히 민족적이고 굉장히 애국심과 관련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민족적이고 애국적인 성격이 강한 작품이 될 거고요. 작품 전체적으로 논계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이 논계라는 인물을 추모하는 형식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논계의 어떤 애국적인 마음과 그런 외적을 향한 분노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것도 역시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표현사의 특징으로는 영타함법, 주교법, 반복법 등등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요거는 본문 정리하면서 어느 부분에 어떠한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그 표현법을 활용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본문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인 시각적인 심상이 등장하는데요. 단순히 시각적인 심상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 색채의 대비가 사용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색채의 대비, 서로 반대되는 색깔 두 가지가 사용되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 푸른색과 붉은색이 가장 대비되는 색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경건하고 감정을 절제한 그런 말투가 사용되었다라는 것 정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성과 주제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논계의 애국심, 그리고 헌신적인 애국심, 그리고 애국심에 대한 찬양, 이런 게 주제가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으로 방금 전에 처음 이야기했던 색채 대비의 표현 이외에도 후렴구가 사용되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볼만 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본문 정리해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이에요.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민족적 분노 또는 애국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계가 지니고 있었던 거룩한 분노였던 거예요. 논계가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인 분노, 외적을 향한 분노,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종교보다 깊었다라고 비교의 방법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불붙는 정열, 역시나 같은 내용이겠죠. 애국심, 민족적인 분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사랑보다도 강하다라고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논계가 지니고 있는 논계의 애국심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가 나타난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뒤에 나오는 부분, 요 네 줄이 매 연마다 반복되는 후렴구가 돼요. 자, 이 후렴구는 당연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운율감 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조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 안에 담고 있는 걸 통해서 논계의 애국심이라고 하는 태도를 예찬하고 강조하는 효과도 역시나 반복해서 드러낸다. 주제를 강화 또는 심화한다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아라고 하는 감탄사가 등장했죠.
감탄사가 등장하면 무조건적으로 따라 나오는 게 영탄적 어조예요. 이 작품은 영탄적 어조가 사용되었습니다. 네, 감탄하고 영탄하는 어조. 강낭콩보다도 더 푸른, 그쵸?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이 흐른답니다. 자, 푸르다와 붉다라고 하는 색채 대비의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색채 대비의 표현은 어떤 효과를 거두느냐? 자, 더 푸른 물결. 이 물결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물로 봐도 괜찮겠지만 논개가 뛰어드는 곳이 물이니까요. 그렇게 봐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면적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더 붉은 그 마음. 애국심이 되겠죠? 지조, 절개, 애국심.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은 마음은 한자성어로 나타내면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한자어로도 정리할 수 있겠죠. 그쵸? 논개가 지니고 있었던 일편단심의 마음이 역사 속에 길이 남을 것이다. 당연히 이 물결에 비유된 역사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색채 대비를 통해 한 번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정리하면 논개가 가지고 있었던 애국심은 종교보다 깊고 사랑보다 강한 그런 마음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일편단심의 마음은 역사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면서 논개의 애국심 예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립답던 아미라고 하는 건 눈썹이에요. 눈썹. 논개의 눈썹이 높게 흔들리며 그 석류 속 같은 입술, 죽음을 입맞추었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흔들리는 눈썹이라고 하는 표현은 논개가 가지고 있었던 논개의 고고한 기상, 높고 깨끗한 마음, 의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형상화해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눈썹이 정말 눈썹을 높게 치켜떴다라는 뜻이 아니라 논개가 품고 있었던 그 마음이 그만큼 높고 깨끗한 마음이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입술이 죽음에 입을 맞추었다. 죽음의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희생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논개의 희생에 대한 모습, 논개의 희생, 그리고 이때 논개의 마음, 정서, 태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예찬하고 있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한번 후렴구를 통해서 논개의 애국심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고요. 됐죠? 자, 마지막 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흐르는 강물 나왔네요. 다시 한번. 이 강물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일단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걸 둘째 치고서라도 일단 영원성, 불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길이 푸를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영원히 남을 거고요. 그리고 그대의 꽃다운 혼, 논개의 영혼 또는 정신이 되겠죠. 논개의 그 애국심 가득한 정신은 어이아니 붉으랴 라고 하는 서리적인 표현 사용했죠. 당연히 매우 붉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이거는 예찬적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 서리적인 표현을 사용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의 논개의 그러한 정신, 붉은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일편단심의 그 정신이 길이 푸를 것이다. 길이 남을 것이다. 라면서 다시 한번 논개의 정신적 세계에 대한
예찬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번 후렴구를 통해서 이 내용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한다. 심화하면서 마무리한다. 라는 내용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제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그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상의 특징도 많이 어려운 작품은 아닙니다. 해당 작품, 논계라고 하는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도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작품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애국심이나 지조, 절개를 중심 소재로 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조선시대에 쓰여졌던 시조들 또는 일제강점기에 애국심, 저항정신 이런 것들을 노래한 작품들 연계해서 화자의 태도가 동일한 작품을 골라낼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꼭 그 부분 확인해서 함께 정리해 주시고요. 논계 작품 정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